네, 이제 다음으로 청취자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앞서서 잠시만요. 피터 린치 광신도님께서 네. 그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기자님들의 의견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 규모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네. 지난해 161조 원대 규모로 2013년과 비교해서 4배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내년을 전후해서 200조 원도 쉽게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신세계 그룹의 이베이 인수였죠. 네.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셨나요? 쿠팡은 지금 만년 적자잖아요. 네. 근데 이베이가 참 괜찮은 회사인 게 15년인가 16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이 안에 G마켓 옥션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G마켓 회원이에요. 뭐 이제 되게 저렴하게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G마켓이 제일 쌌고 G마켓 회원을 가입하면 거기서 주는 쿠폰까지 다 쓰면 오히려 5,000원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연간 회원이 되더라고요.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뭐 이 기업 홍보팀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사실 되게 괜찮은 우량 알짜 기업이다. 쿠팡보다 훨씬. 이베이가?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번에 신세계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신세계는 사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좀 입지가 굳건했죠. 온라인에서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온라인 사업 쓱닷컴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원래는 3%밖에 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 업계 3위인 아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지금은 업계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SSG가 점유율이 낮아요. 예, 그게 보니까 네이버, 쿠팡,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그다음에 롯데 있고 쓱닷컴이 사실 롯데보다도 조금 낮았는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순위 자체는 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그거 아시죠? 인터파크도 매물로 나왔어요. 네, 오늘 맞아요. 기사 오늘 일면을 장식했던데. 네, 그랬죠. 인터파크는 1세대 그렇죠. 전자상거래 정말 플랫폼이죠. 1세대죠. 네. 옥션, 지마켓 그 즈음이거나 더 빠르거나 인터파크는 특히 이제 뭐 공연이나 도서 같은 거를 팔면서 예전에는 공연도 콘서트 많이 같은 거 콘서트 할 때 그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를 받는 경우들이 인터파크 되게 티켓 많았어요. 요즘도 그런데 이제 그 인터파크 티켓, 인터파크 항공 이 두 가지가 진짜 잘 나갔는데 두 가지 다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베이를 이마트가 인수를 했죠. 거기가 약간 달라요.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말 그대로 이마트. 그다음에 쓱닷컴, 스타필드 이런 거를 이제 이마트가 하고 있고 정유경 부사장이 하고 있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면세점, 뭐 호텔 뭐 이런 쪽이 그쪽에 몰려 있죠.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한 거는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고 쓱닷컴을 하고 있던 회사. 그러니까 이제 쓱닷컴과 이베이 코리아의 G마켓 옥션. 지구도 있었는데 지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요? 지구가 G마켓에서 나온 G마켓 직구 아닌가요? 네, 이베이 코리아에서 같이 하고 있던 G마켓 옥션 같은 거기가 알파벳 G하고 숫자 9. G9. 처음 들어봐요.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베이 코리아에서. 근데 여기가 옥션 G마켓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회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존의 쓱닷컴이 어떤 이제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통해서 뭐 공산품이라든가 뭐 많은 회원 수 뭐 이런 점을 이제 강점을 얻게 됐다는 분석들이 많죠. 근데 사실 이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까 김혜민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요즘에는 네이버 쇼핑을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정말 최근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고 G마켓인지 옥션인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더 싼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심지어 네이버에서 그 포인트 적립한 거를 감안하고서도 그쪽에서 뭐 배송료가 무료라든가 뭐 쿠폰을 준다든가 뭐 해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들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거기 통해서 사신 거죠? 혹시 연회원도 가입하셨어요? 알아보기만 했어요. 사실은 않고 지금 운동기구를 또 들 수는 없어서. 운동기구 검색하셨구나. 운동기구 검색하셨어요? 예. 네이버보다 이마켓이 더 싸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지분 80%를 3조 4천억 원에 3조 4천억. 근데 이게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얼마에 인수할 거냐 이걸 두고 그 롯데와 이마트가 눈치 싸움을 엄청 벌였대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인수하기 전에 네. 막판에 얼마에 그 회사가 써서 내는지 이거를 그 다른 회사가 알아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정보전이 그렇겠네요. 그게 그랬는데 사실 이 금액이 저렴하지 않고 게다가 네이버가 빠졌잖아요 중간에. 맞아요. 그래서 너무 큰 출혈이 원래 이마트가 아니었나. 네이버랑 같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네이버가 빠지면서 그렇죠. 저게 제대로 되는 거냐 네. 뭐 의구심의 시선들이 좀 많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100% 인수는 아니고 80% 인수로 해서 결정이 됐죠. 일단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수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도 뭐 긍정적인 면은 있고. 근데 이마트가 이베이를 인수를 하면서 사실 그런 걱정들도 있었죠. 이베이가 물론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해왔지만 사실 근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점유율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베이가 사실 그동안 잘했다. 무슨 뭐 스마일 클럽이니 스마일 페이니 이런 거 굉장히 우리나라에 선도적으로 이런 서비스 도입하고 해서 잘 해왔는데 그동안 이베이 코리아의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이베이 본사, 미국에 있는 이베이 본사가 이베이 코리아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투자는 안 해주고 5년 동안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자금을 회수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베이 코리아의 노하우와 경쟁력은 충분히 좀 가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또 기대해 볼 만한 측면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또 쿠팡은 손정희 씨가 거의 매번 거의 뭐 한 번 넣으면은 뭐 1조 원씩 그냥 한번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예 뭐 여기랑 경쟁이 될 수 있을지는 그건 뭐 정말 진짜 지켜봐야겠죠. 예. 그렇죠. 네이버는 좀 달라요. 네이버는 숍인숍 방식이라고 하던데. 숍인숍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냥 차려주고 그 안에서만 이제 쇼핑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니까 사실 네이버 자체가 커머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이 두 군데에 비하면 크진 않다고 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본 얘기고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내가 뭐 밥솥을 하나 샀는데 밥솥을 뭐 네이버에서 하나 사고 뭐 쿠팡에서도 사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는 곳은 한 군데 이제 정해놓고 사게 될 테니까 그게 뭐 쇼핑숍 방식이라 여긴 매출이 어떻고 그래서 사실상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평가는 그거는 사실 이제 좀 너무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 얘기 있는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네이버, 쿠팡 그리고 이제 쓱 이마트 여기하고의 3파전. 그렇죠. 쓱은 이제 어제 12일 기준으로 충청권에도 새벽 배송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늘려가고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지방 가면요, 그게 참 아쉬웠어요. 지방 어디 이제 막 어디 펜션 같은 데 잡아서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여긴 쿠팡이체 안 되냐? 근데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좀 지방에도 이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래요? Z세대들이 정용진 부회장이죠. 네, 부회장에 대해 되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또 이마트에 신세계백화점에 고양이가 벽에 이렇게 갇혔었는데 그거 뭐 부쉈다면서요? 네, 그거 부수고 이렇게 구해준 사례 그 ESG 사례 아닌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행보들이 이제 Z세대들 사이에서는 되게 호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용진이 형, 용진이 형 맞아요. 그래서 쿠팡의 CEO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모르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신세계 이마트 하면 이제 정용진을 떠올리는 게 너무 저희에겐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통을 잘 해왔던 덕이죠. 약간 위태위태한 측면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 그 과하지 선을 잘 지키는 관종 기질이 어쨌든 나쁜 말인가? 아니요. 너무 잘 지키는 관종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몇 번 위태위태한 순간이 있었죠. 최근에 정용진 부회장이 게시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넘기고 나서 뭐 또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최태원 회장도 인스타를 시작하셨다고. 그 얘기 할라 했어요. 그 야근 설정샷. 네, 그 인스타인가요? 인스타요. 그냥 너무 설정. 그러니까 설정 아니라고 태그를 설정 아님 이런 식으로. 근데 참 애쓰신다 이런 느낌이 근데요. 이거는 여담이지만요. 최태원 회장은 아무리 그렇게 이미지 쇄신을 하시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보여줍니다. 그게 정말 큰. 네, 많은 이제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이게 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악플에는 어쨌든 당분간은 시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쓰기에 대한 쓰기에 대한 Z세대들의 기대가 좀 있다. 이 방송을 이마트가 매우 좋아하겠네요. 이마트 홍보팀이 저희 PPL이라도 아직까지는 PPL 하나도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 바닥이 너무 치열한 시장이라 너무 치열해요. 쿠팡의 저 출혈 쿠팡이 유발한 출혈 경쟁. 언제까지 저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건지. 근데 저 판에 이제 뭐 신세계 이마트가 뛰어들었으니 과연 이마트도 이제 어마어마한 마케팅 플러스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고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참 좀 거시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정말 대기업 몇몇 곳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네이버 쇼핑이 너무 거대하고요. 뭐 카카오 아니면 지금 쿠팡 그다음에 그 이마트가 좀 잘하면 좀 뭐 살아남을 수 있고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MZ 세대는 어느 쇼핑몰을 주로 맞춰볼게요.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이버 아니면 쿠팡. 난 쿠팡. 저는 네이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Z세대한테는 싼 게 더 중요합니다. 빠른 것보다. 어때요? 네이버는 올드하지 않나? 카카오가. 이게 제 말이 대표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체감상 아직까지는 쿠팡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쿠팡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쓰고 그렇대요. 그게 무슨 뭐 네이버나 11번가나 다른 플랫폼들은 뭔가 좀 올드하대. 느낌이. 그 느낌이 중요하구나. 가격보다. 쿠팡을 쓰면은 뭔가 좀 트렌디한 느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급한데 당장 필요한데 하면 이제 쿠팡을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써왔는데 근데 이게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악재가 있었죠. 쿠팡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5만 명이 탈퇴를 했대요. 불매 운동하고 막. 실제로 그 사용자 수가 좀 줄었다고. 가입자가 줄고 탈퇴하고 이제 뭐 앱 설치된 스마트 기기가 감소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Z세대들이 이런 어떤 요즘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기업들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민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반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포인트를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많이 줘요. 네이버 회원 가입하면 더 줘. 매달 매달 4,900원짜리. 네, 저도요. 저도 네이버 그 멤버십 많이 주고 요즘에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뭐 친구에게 선물하기라든가 아니면은 가족들까지도 이제 끌어와서 쓸 수 있게 그거 아시나요? 선물하기로 주면 더 주죠. 더 쌉니다. 네, 적립금을 더 줘서. 그럼 나에게 선물하기 이런 것도 돼요? 그게 없어요. 나에게 선물하기 없어서 친한 친구한테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상대방 저는 그걸 한번 해보려다가
근데 왜 막혔는데? 그게 그 상대방도 그 네이버 쇼핑의 회원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둘 다 회원이어야 돼요. 아, 네. 와 진짜 머리 잘 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좀 쓰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는 쿠팡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 유통업체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 빠른 배송, 신선 식품을 얼마나 신선하게 잘 유통해 주느냐 뭐 이런 게 관건이 될 텐데 이건 사실 경쟁 업체들이 따라가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단순히 뭐 창고 하나 지어놓고 네. 빨리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상품의 종류별로 당연히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를 거고 유통할 수 있는 시기나 재고에 관한 노하우들도 다 있어야 될 텐데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라고 하고 그 점에서는 쿠팡이 일찍부터 거기는 이제 배송까지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예, 직원들로 두고 배송을 한 경험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 거점이 많은 거죠 쿠팡이. 맞아요. 예, 그 배송을 무기로 커온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점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식료품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물류에 대한 부분은 뭐 이베이 코리아도 사실 그 많은 회원들을 두고 오픈마켓에서 그 많은 판매자를 두고 해왔던 또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앞으로 그 얼마만큼 투자 이 말이 좋아서 투자지 이게 자칫하면은 진짜 돈 때려 받고 성과 이 패자는 정말 남는 게 없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정영진 부회장이 이마트가 저기 성수동에 있는 본사를 팔았다면서요. 네, 사옥을. 탈부동산 정책으로 기조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뭐 상당히 좀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쿠팡이 그 15분 배송을 내놨는데요. 아직은 송파구에서만 하고 있어요. 15분 안에 배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와, 상상이 되시나요? 뭐 식품인가? 식품 종류겠지? 식료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퀵커머스라고 하나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 퀵커머스 시장인데 거의 배달이네요. 네. 제가 친절한 경제 열심히 봤어요. 배달 음식도 15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시키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했는데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 이제 이 물류센터나 아니면 거점 배송이 잘 발달돼 있고 이걸 이용해서 송파구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안에 배송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쿠팡을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걸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앞으로는 더더욱 지금보다도 심한 출혈 경쟁으로 갈 수 있다. 그쵸.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우 편합니다. 15분 안에 물건이 오면 집 앞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뭐 퀵커머스가 앞으로는 더 발달을 하겠지만 이게 출혈 경쟁 가속화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삽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는 지금으로선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네. 주목하고 있는 어떤 차별점은 그 라이브 방송 라방. 네. 라방을 통한 홈쇼핑처럼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라이브 쇼핑 방송을 볼 수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핫하죠. 네, 근데 이게 핫한 이유가 그냥 평소에 보던 홈쇼핑 채널에 나오던 이런 그 모델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인기가 많은 또 약간 2류, 3류라고 저희가 불리는 유튜버에서 인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쵸. 그게 저도 몰랐는데 그 4월에 한사랑 산악회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찍었는데요. 이거 모르세요? 진짜 웃긴 게요. 산악회? 진짜 산악회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피식 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여기 개그맨들이 만든 채널이거든요. 네. 피식 대학이라고. 옛날 그 웃긴 대학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달라요. 개그 콘서트 폐지되고 나서 거기에 나온 개그맨들끼리. 맞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개그맨들이 만들었던 네. 채널 이름이 한사랑 산악회. 아니요. 피식대학이고요. 그 안에 코너 중에 하나가 한사랑 산악회예요. 그 안에 코너. 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나오시나요? 거기는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김대희, 김준호 이런 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뭐 이용길 이런 개그맨 이름 들어보셨어요? 김민수?
그러니까 2류, 3류 개그맨이라서 저희가 이름이 익숙하진 않은데 네. 이게 너무 이따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자기 이제 외국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저씨처럼 따라 불러요. 영어를. 근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 진짜 실제로 외국 가수가 자기 트위터에 여기다가 이걸 링크를 걸죠. 네. 제목 본 적 있어요. 네. 아무튼 이분들이 4월달에 라이브 커머스에서 목베개와 바람막이 후드 집업을 파는데요. 이게 되게 등산복 같죠? 산업계니까. 네. 이렇게 등산복을 팔아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137만 명. 구독하세요 빨리. 이미 구독이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준 씨도 라이브 커머스에 나와서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요. 약간 정말 그 준며든다가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이게 좀 지난 한데 맞아요. 처음에 볼 때 너무 느끼하고 오글거리고 싫잖아요. 네. 근데 어떤 포인트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 모습으로도 유튜브 몇 번 찍었었는데 너무 젠틀하고 또 막 그런 거예요. 최근에 그 2PM에 누구랑 준호 둘이 춤춘 거 보셨어요? 네. 지금 빨간 셔츠 입고 기자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준호는 잘 알죠. 잘 아는데 둘이 부른 게 우리 집이죠. 맞아요. 네. 제가 그때 다희 씨한테 그 얘기를 듣고 2PM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후배한테 영상을 받았어요. 힐링된 영상이래요. 근데 그게 PM 영상이었어요. PM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사실 쇼호스트들이 뭐 GS 홈쇼핑이나 이렇게 TV에서 진행하는 그런 방송보다 비용은 낮추면서 좀 더 접근성은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재미도 또 추가할 수 있고 이게 최준 씨는 또 빕스 매장에 나와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했대요. 근데 내가 사실 최근에 뭐 빕스를 안 가더라도 최준이 나와서 막 웃기고 막 이러면 하나 사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빕스 매장 가서 음식 먹는 거, 막 음식 고르는 거 이거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실제 같고.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빕스의 상품권을 팔면은 빕스 매장에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스튜디오에다가 사람들 앉혀놓고 계속 이게 맛있게 먹게끔 그렇죠. 그런 걸 하죠. 약간 이렇게 연출을 어색해 하는데 보이잖아요. 엄청. 근데 이제 직접 매장에 가니까 훨씬 더 현장감도 들고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긴 요즘에 라이브 방송은 뭐 스마트폰 한 대 갖고도 그냥 막 다 하니까요. 찍을 수 있으니까. 피디님 너무 잘하시는데 다 살려주세요, 오디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인스타 라방에, 그러니까 이건 라이브 커머스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라방에 경매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스타에서? 네. 그러니까 플리마켓을 오프라인에서 하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플리마켓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라방으로 경매를 하는데 인기가 많은가요? 근데 인기가 꽤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팔아요?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를 파는데 그런 걸 이제 경매로 그럼 사람들이 채팅창에다가 막 가격 제시를 하고 최고가로 제시를 한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송인데 근데 이게 또 라이브 커머스랑 접목이 되면 라이브 커머스 경매 방송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시국에 매우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사람들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새로운 그러니까 바벨 방식이 정말 바벨 경매를 이제 하면 기자님 대기 타고 계시다가 이제 가격을 막 채팅창에 치셔서 낙찰되시면 싼 값에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커머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브 커머스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가장 앞섰다 이런 게 이런 게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네이버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근데 뭔가 압도적인 1위는 아직까지 아니어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홈쇼핑을 보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으로 밥솥을 한번 샀어요. 근데 이게 그 전부터 광고를 막 합니다. 쿠쿠인지 쿠체인지에서 그날 들어와서 사시면 뭐 이렇게 할인해줘서 최저가에 팝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최저가인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제 사셨어요? 운동기구 하는 업체에서 14일에 첫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광고를 보고 할인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를 하나 사야 되나.
그리고 막 이게 실시간 댓글로 막 뭐 이렇게 퀴즈 맞춰주시면 또 할인 쿠폰 드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실시간 소통이 되니까 이게 중간에 나가기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어렵죠. 나 중간에 나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저는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좀 커갈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최근에 그 홈쇼핑 채널의 쇼호스트 분들도 굉장히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라방으로. 예, 라이브 맞아요. 쪽으로. 네. 왜냐면 그 기존 홈쇼핑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들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쇼호스트 분들이 엄청 잘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예, 이 라이브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는 요 라이브는 아직 뭐 그분들은 그냥 TV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쯤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볼 때 자꾸 까먹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재밌었네요. 네. 오늘 다가오는 공모주 청약 일정들 그리고 또 달라지는 청약 관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달라지는 제도. 네. 달라지는 청약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청취자분께서 질문해주신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 유익하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과 또 하트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